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가운데 이 무더위 속에 소나기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런 가운데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후 들면서 비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많게는 강수량이 5에서 60mm 정도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또 중부 지역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하고요. 또 이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 점차 조금씩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옛 아카데미 극장 철거 문제가 이제 정치권으로 갈등이 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연결해서요. 지금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체육회가 남부시 복합체육센터로 이전 운영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운영 계획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달 2일이죠. 행구동 운곡 서울 바람숲길 일원에서 원주 맨발 걷기 축제가 처음 열린다고 하네요. 그 대회 준비 상황도 들어보도록 하죠. 8월 2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이달 25일과 26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일원에서 112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온 법천사지 직광국사탑의 환수 기념행사를 엽니다. 기념행사에선 전시관 설명과 야외 트레킹, 마술 공연 등 참여형 행사와 국악 등의 환수 축하 공연이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태풍 카눈의 피해를 본 고성과 양양 등 5개 시군과 도로관리사업소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피해가 컸던 고성군의 10억 원, 양양군의 5억 원 등 이 5개 시군의 19억 2천만 원, 또 강원도 2개 도로관리사업소에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산사태 피해 지역과 도로 하천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문제 좀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8일에는 원주시와 또 시민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 소속의 일부 시의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징계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정치권을 갈등이 비화되고 있는데 오늘 직접 그 당시에 집회에 좀 참여도 했었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지현 원주시 의원 연결해서요. 지금 입장 또 상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김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 상황부터 좀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5월에 철거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저와 김혁성 의원은 철거안이 지방자치법 55조 사전 공고의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철거의 위법성이 밝혀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철거를 바로 하겠다라면서 사전 작업으로 아카데미 극장 내 역사 자료를 옮기는 작업이 지난 8월 8일에 있었습니다. 예. 극장 보존을 원하는 아카데미 친구들과 원주시 공무원 100여 명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죠. 네. 이 사전 공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절차적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 의안이 올라올 때는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열리기 전 7일 전, 본회의가 열리기 7일 전에 의안이 접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긴급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데 아카데미 극장은 원광수 시장 인수위원회 때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문제잖아요. 철거를 할지 말지 시민과의 여론조사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바로 회의 당일날 긴급함이라 그러면서 철거를 해야 됐다고 의안을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긴급함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안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실 그 7일 이전에 보통 상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긴급하다라고 여겼을 때는 정말 예외 규정을 둬서 최소한 이틀 전에는 상정해라라는 것이 이제 행정절차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틀의 기한도 주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이틀의 기한도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공유재산, 아카데미 극장 같은 시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철거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전문가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공무원들이 이제 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한 명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서면으로 직접 가서 사인을 해달라 해서 결과적으로 동의를 얻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다 이상한 거죠. 좀 후반부에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연계되어서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간혹 지난 8일에 그 시민단체와 대립할 때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함께 참여하셨나요? 민주당 측에서? 세 명이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직접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모든 절차를 다 지켰다든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전 때도 시에서 의회에서 결정난 사항들을 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 반대하셨던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정치 행위죠. 그래서 뭐 저는 이렇습니다. 위법한 철거 아닌데 제가 주장하는 건 그래서 소송 중이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행동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유리창에 이렇게 닫혀지고 밀려지고 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도 또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난 8일의 현상이 저도 이제 가서 지켜봤습니다만은 좀 일촉즉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리가 바로 옆에 있었고 날도 더운데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불안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 점심때쯤에 이게 더 이상 밀어붙였다가는 상황이 좀 악화될 수 있겠다 하면서 철수를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지난 8일이죠. 결국 이제 그 원주시와 또 보호전을 주장하는 단체 간의 충돌이 빚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였죠? 일단 뭐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건 아카데미 철거안이 올라간 거는 위법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일단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소송 중인 건물에 바로 거기에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철거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물건, 비품들을 빼내겠다. 일단은 그런 그 취지였죠. 근데 이제 그것도 철거의 작업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펜스나 뭐 속면 철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지붕이라든지 이제 바닥 공사라든지 바닥 철거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아카데미 친구들이 이를 막아섰고요. 시민들과 공무원 50명이 아카데미 극장을 그 자료들을 이동하겠다고 이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민들을 극장에서 떼어내지 못하자 이제 원주시는 시청 안내 방송을 통해서 각 부서의 남자 직원들은 민방 입복을 입고 동원령을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카데미 극장 유리문에 금이 가고 시민들과 부딪히면서 그리고 문틀이 벗어나면서 이제 경찰서장님의 중재로 이제 거기서 일단락된 거죠.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단락이에요. 정리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철거 심의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버스 정류장을 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걸 이전을 해라. 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이런 그 사전에 보완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뭐 진행된다라고 보는 건 좀 그렇고요. 일단 건축위원회에서는 승강장 정비 밑에 가지고 16가지 보완 또는 확인 사항들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그거가 끝나자마자 그것도 서면으로 했어요. 또 이번에도.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현재 뭐 용역업체를 준비 중에 있다, 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는 뭐 아직 뭐 저희와의 교류나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어떠한 행정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날도 더운데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좀 약간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그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이 시민단체와 이제 함께 이 8일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또다시 재발이 되면은 고소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시청에서도 이번에 오늘 지역 신문에 시청 젊은 직원이 우편으로 본인의 신분을 좀 밝히기 그렇다면서 공무원증을 좀 가려서 기고문을 냈습니다. 근원이 되는 땅이라는 원주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광수 시정의 타임라인을 보았다. 원주의 아고라에는 시민은 있었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줄 공직자들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믹장 철거안이 이제 절차를 무시하고 파행으로 갔을 때 시청의 공무원이 내부 고발 의견서를 냈죠. 그때 이제 본인이 회의감이 든다. 지금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회의감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종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시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가서 막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집행이라고 얘기하려면 공무집행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뭐 민방위복과 사복, 공무원이 표식되지 않은 사복들도 입고 와서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분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에게 힘을 썼죠. 그리고 공무라고 하면 저도 공무라고 걸 수 있는 거죠. 저도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정치행동을 한 거고 그다음에 철거위원회에서 나왔던 16가지의 보완 및 확인 사항들을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철거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의 논의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절차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옛 아카데미 극장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뭐 국비도 다 이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내시가 잡혔었죠. 예, 그렇죠.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이 당초 취지였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철거하고 이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다가 바로 건너편에 이제 대형 주차장을 만들겠다니까 이제 예술 공간으로 다른 다른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시정 토론이라든지 제대로 된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또 지적도 계속해서 이 본질적으로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토론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이제 점프를 뛰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 극장 도시재생을 통해서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는 것도 이 공사의 전제입니다. 도시재생의 전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문화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사실 원초의 계약과 맞지 않는 거죠. 지금 계속 그렇게 행정의 점프, 논리의 점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현재 뭐 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까지 마무리했다. 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철거 관련해서 보완 조치가 뭐 이루어지고 있거나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느 정도 뭐 철거를 오늘 내일 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좀 향후 상황 예측하십니까? 뭐 시는 용역업체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철거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용역업체들도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주업체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지업체도 이번에 포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시민과의 대처를 할 때 뭐 수의계약으로 또 이제 계약을 할 텐데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시민들과의 그런 대치 상황 속에서 만약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업체 쪽에서도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업체에서는 쉽지 않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원주 시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와서 철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이거는 수장들이 풀어야 됩니다. 리더들이
과의 과장이나 국장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지금이라도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시장님께서는 저번 6월달에 제가 시정지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과 토론회를 열어서 절차대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시민들과 대화를 하셔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찬반 토론회는 합의하겠다. 하지만 철거 행정은 막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좀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하자는 것이 무슨 그렇죠. 의미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 화살을 관역에 꽂는 게 아니라 관역을 화살에 꽂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행정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내부 고발도 있었고 다 우리가 밝혀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이 일단은 본인들의 입장을 이제 기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 실명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요. 현재 또 이제 그 시청 내 공무원들 사이에 좀 어떤 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도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 김지현 시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체육회가 사무실 옮겼습니다. 기존의 국민체육센터에서요 남북복합체육센터로 자리를 옮긴 것인데 또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체육회가 자리를 옮겼네요. 그 배경과 운영 계획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남북권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남북복합체육센터가 9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식 개장을 앞두고 현재는 임시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이 무료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정식 개장하면 에어로빅과 요가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체육 활동과 또 엘리트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원주체육회가 이 남부복합체육센터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자리 잡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시설의 노후화와 또 체육회를 이용하는 체육단체들이 주차 불편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남부복합체육센터 이전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또 체육 프로그램 보급에도 앞장설 계획인데요. 앞으로 더 가까이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정동기 원주시 체육회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는데 밖에 이제 원주시 체육회라는 간판도 좀 크게 하나 달았고 저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체육회가 되기 위해서 일로 왔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종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뭔 종목을 한번 해볼까 이런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 체육회로 문의를 하시면 그 여러 개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건 내가 해볼 만하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우리가 체육회에서 해드리려고 그러죠. 체육회의 이제 존재감을 좀 높여서 시민들이 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체육회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원주시의 이제 대외적으로 유상도 좀 높일 수 있는 역할도 하고. 네. 자, 체육회, 뭐 동호회 활동도 지원을 하고요. 또 운영 상황, 또 여러 가지 대회들도 유치하고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주시 체육회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선수 그리고 스포츠 지도자 양성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척에서 개최된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서는 원주시 체육회가 종합 1위, 또 6월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체육회에는 배드민턴과 탁구를 비롯한 56개 종목의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악회 활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등산과 클라이밍, 암벽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평일과 주말에 등반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장애인 회원들과도 구간별 등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회원들이 등반을 즐기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큰 보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만큼 관심 가는 종목이 있다면 원주시 체육회에 방문해서 자유롭게 상담하고 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종목의 체육회 활동을 접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주시 체육회 산악연맹 김영기 회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산악연맹에서는
등산과 클라이밍 암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 쪽에 있는 회원들은 한 200명 이상이 암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악 구조대원들과 함께 해가지고 산행이 어려운 장애인들과도 치악산 둘레길 구간 등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처음에는 등산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등산하는 것을 보고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체육회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또 시민들이 참여할 만한 체육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중인데요. 평일 새벽 시청 앞 광장에서 새벽 에어로빅 반을 운영 중입니다. 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외에도 체육 종목별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체육 동호인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남부복합체육센터가 9월 정식 개장을 한 이후에는 10월부터 원주시 체육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종목이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원주시 체육회관의 준비도 몇 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쉽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2일이죠. 제1회 원주 맨발 걷기 축제를 원주시가 개최한다고 합니다. 행고도 웅곡 솔바람길 일원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 그 행사 준비 상황 좀 점검하도록 하죠. 원주시 관광과의 홍성찬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 달 2일이군요. 제1회 원주 맨발 걷기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축제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최근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죠. 산과 숲, 바닷가, 그리고 도심 공원까지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에도 예전부터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요. 지난달 7월 12일 KBS 시사공유 교양 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 걷기가 방송이 되면서 국민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맨발 걷기가 지역 효과를 통해서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원주가 이제 맨발 걷기의 상징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맨발을 걷기 위해서는 길이 그만큼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없고 뭐 파편도 예. 없고요. 네네. 어느 길에서 이 행사 열리는 겁니까? 예, 저희가 웅곡 솔바람 숲길이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고려말 조선 초의 문인이신 웅곡 원천성 묘역 인근 원주 원시 종중 부지 내에 심겨진 네. 수만 그루의 소나무 숲속에 만들어진 산책길입니다. 네. 치악산 둘레길 1코스의 중간 지점으로 2020년 말에 원주 원시 종중 협조를 받아서 원점 회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했는데요. 여기는 총 연장 2.7km가 돼 있고요. 숲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편하게 완만한 경사로 길을 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마사토나 황토 이런 걸 쓰지는 않고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흙을 써서 다져서 조성했습니다. 네. 이곳은 특히 주차장, 화장실, 세족시설 등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지금도 평일 주말 관계없이 엄청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모이고 네네네. 이번에 또 아주 이번 기회에 그냥 대회를 하자, 축제를 네네. 만들자 했군요. 예. 예. 원래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500명.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미 다 마감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맨발 걷기 축제 행사 장소로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200-300명 정도 모집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종 목표 인원을 500명까지 이제 정했습니다. 네. 주변의 주차 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런데 접수를 시작한 시 3일 만에 500명이 신청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맨발 걷기 행사가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했는데요. 500명 중에 270명이 원주 시민들이시고 네. 230명은 전국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또 그 여성분이 300명, 남성분이 200명. 그래서 여성분이 더 관심이 이제 많으셨고요. 아직 행사 전이긴 하지만 신청자 하신 분 중에서 최고령자는 서울에 사시는 여자분으로 91세이시고요. 예. 최연소 신청자는 원주에 사는 6세 어린이였습니다. 네. 이 관광가 행사답네요. 네네네. 절반 정도가 아무튼 예. 타 지역에서 이제 오시고요. 네. 그날 뭐 준비된 행사는 뭐 따로 있습니까? 예. 그 주행사장은 원주월 교육관 그 주차장에서 하는데요. 네. 이날 그 행사장에서는 숲속 음악 공연하고 페이스 페인팅, 발로 하는 게임, 맨발 걷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대 행사가들이 준비되어 있고 주행사장에서 출발해서 소나무 숲으로 이제 맨발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숲속에서 이제 피톤치드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이제 그 길을 걸으시면 이제 되고 네. 이 피톤치드가 이제 자연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 완화되고 통증 감소되고 면역력도 환성된다고 합니다. 예. 저도 대략적으로 위치를 아는데 이번에 뭐 500명이 끼질 못했고요. 네.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맨발 걷기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청 관광과의 홍성찬 주무관이었고요. 자, 8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